제23장 무리방 선출대회 19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3장 무리망 선출대회 19화. 소년 무호가 영약으로 인해 주화인마의 현상으로 반실신되어 태수는 매우 당황했고 그는 최후의 수단을 쓰게 되었는데, 아이의 아버지인 태수는 아이를 데리고 급히 등봉현 숭산을 찾았고 당시 소림사의 방장을 청하여 이를 해결하려 하였다. 소림사는 지금도 그렇지만 민간약은 물론 고졸한 의학적 견해와 환자를 치유케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 당대의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이다. 태수는 모든 일에 워낙 고지식하였지만 아들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완고함도 있었다. 그렇지 않은가? 늦게 얻은 독자를 본인보다 귀하게 여겨 자신보다 먼저 이승으로 떠나보낼 수 없었기에 그는 소림사의 방장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소림사는 아이를 보고 탄식하였으니, 아이는 놀랍게도 천품을 가지고 있는 무골이었지만 영약을 너무 많이 먹고 몸에도 맞지 않은 천구의 약물을 먹어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었기에 당시 소림 방장 해원대사도 고개를 절레절레하였다. 방장의 거절로 하북성의 태수는 세상을 잃을 절망감에 빠져 괴로워하고 있을 때 천우신조라고나 할까, 그에게 하늘의 응답이 떨어졌다. 아주 우연히 10년에 한 번 조사동에서 선대 기인이었던 요천대사라는 기인이 소림사 대불전에 소환단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는 이때 바로 무호와 첫 대면하게 되었다. 태수는 오랜 관원 생활을 하였는지 그는 감각적으로 기인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고, 기인이었던 요천대사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 애원하였다. 요천이 생각하기를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태수가 염치불구하고 하도 애원하는 통에 그는 태수에게 생명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조사동에 아이를 들이고 다시 찾지 않는 조건으로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겠노라 약속하였다. 태수는 극심한 고민을 하였지만 그는 이른 시간에 결정하였다. 비록 소림사의 승려가 되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겠다는 결단으로 그는 아들을 두고 하산하였고, 요천은 아이를 조사동에 들여서 소림사의 절대 기보인 대환단을 무려 3알 소비하고 아이를 살려놓았을 뿐 아니라, 아이는 그 후로 놀랍게도 오갑자의 내공을 갖게 되는 기사가 소림사의 비사로 자리하였으니 이 일이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아이는 이제 38세의 무호였고 그의 사형은 39세의 무법이었다. 그래도 무법은 무공이라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익혔지만 이 무호는 그냥 게을렀다. 그는 아무것도 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냥 장난꾸러기였고 게을렀다. 소림사의 승려라면 언제나 새벽 인시에 깨어나 새벽 법회에 참여하여 불도에 정진해야 한다. 하지만 무호는 조사동에서 나와 지난 25년간 단 한 번도 새벽 법회에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수시로 소림의 규율을 어기며 오직 게으름으로 응대했다. 무호는 오후 늦게 일어나 여자 불자들의 탑돌이하는 것에 장난질을 일삼았고, 소림사 경내의 불서를 훔쳐다가 들개를 잡고 구워 먹을 때 불쏘시개로 활용했다. 이러니 소림사의 골칫거리가 무법보다 무호가 더욱 심하였다. 그런데 그의 학렬이 문제였으니 요천이 선사였기 때문에 그는 나이가 어렸지만 무호라는 법명을 수여받았고, 지금의 소림사 방장은 나이가 60인 무각성승이었고 그의 사제가 바로 무법과 무호였으니 이들의 개망난이 짓을 그 누가 막을 수 있었겠는가. 사실 지금 빗자루를 들고 마당과 소로를 쓸고 있는 무호는 바로 어제 소림사의 경전으로 응가할 때 사용한 벌로 1여년간 소림사 경내를 구석구석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빚이라는 벌을 수행 중이었다. 물론 이도 금방 끝날 것이지만 지금은 방장이 대로하여 그는 한 일의 동안이나 이 일을 하고 있었다. 아무튼 이거는 무법과 무호를 이미 알고 있었으니, 녀석 내가 과연 무호는 너를 몰랐을까? 그동안 무고한 사람에게 장난질하였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진생천으로 분한 이건의 눈은 매우 음흉한 눈으로 무호를 내려보고 있었는데, 우선 동생아, 너는 소림에서 어떤 학렬을 가지고 있느냐? 예, 천영님. 저는 사실 소림사의 장로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시무 장로가 아니라 명예 장로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림사의 방장스님은 제 사형이 되시지요. 하, 봉잡았다. 아오야, 사실 나는 밖에서 무법을 보았고 나는 무리망 선출대회에 연고 없이 출전하였더니 서럽게도 이래를 기다리라고 하더군. 무법은 좀 매정한데
내가 산에서 수련만 했다고 하니 녀석은 나에게 선처를 하여 사흘 후에 예선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편의를 봐주었다. 너도 내 동생이 되었으니 너는 내가 사흘 동안 있을 곳을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야? 이 형 결국 기생충처럼 내게 빌붙겠다는 것이지. 허멈. 형님, 불쌍하게도 이 동생도 이래 동안은 나의 거처에 들어갈 수 없도록 방장 사형이 명하여 출입금지령이 내려졌어요. 나는 이 거대한 수림사를 빚으라고 이래를 지내야 하는 신세이죠. 뭐야, 이 녀석 개털이잖아. 혹시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한담? 어라, 제가 왜 여기서 나와? 이거는 비록 얼굴을 바꾸고 있었지만 여인을 발견하고 조금은 긴장된 얼굴을 했다. 천영님, 어찌하여 얼굴에 사색이 됩니까? 혹시 제가 있을 곳을 예비해주지 않아서 지금 형님의 얼굴은 똥 싸고 싶은 동네 강아지의 얼굴입니다. 허허, 형님한테 표현이 좀 그렇구나. 하하, 얼굴이 정말 말이 아닙니다. 못 볼 것을 보셨나요? 그렇구나. 나는 여자만 보면 매우 긴장된다. 나는 수십 년간 여자를 보지 못하고 심산유곡에서 무곡만 연공해서 그런가? 저기 있는 여인으로 인해 매우 불편하구나. 혹시 형님, 동자공을 익히신 것입니까? 동자공? 그래, 이 녀석 골탕 좀 먹어봐라. 감히 형님께 핑계를 대고 수림사에서 머물 거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단 말이지. 너는 이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 너에게만 이야기하는 사실인데 나는 동자공을 익혔다. 이건과 동자승으로 보인 무호가 대화하고 있었는데 어떤 묘령의 여인이 동자승과 이건에게 다가왔다. 헐, 화산파의 냉매와 이화련이 아닌가. 이봐요, 동자승. 나는 해화전에서 나왔는데 우리 화산파 장문인이 계신 곳을 아나요? 저는 화산파의 장문인이 계신 곳을 알고 싶어요.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여전히 냉매화는 화산의 얼굴로서 매우 화사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어서 마치 봄에 피는 매화와 같았다. 그리고 그녀에게서 은은한 매화향이 진동하였으니 이를 보고 있었던 수림사의 무호는 얼굴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아무래도 무호도 남자인 건가? 여성 눈하고는 소림의 무도승의 새끼를 멀리해야 하거늘 이 녀석은 땡초의 냄새가 나는군. 어린 녀석이 이러한 못된 기질이 있는 것으로 보아 너는 성승으로 자랄 자질이 조금도 없구나. 후후. 저기요? 제 이야기를 들었나요? 하하. 여시주께서 이야기를 하니 동자승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것 같군요. 어머, 그대는 누구신데? 이거는 폭언하고 인사를 하였다. 저는 무림수학 진생천이요. 소전은 누구시오? 저는 화산파의 매화신녀 이화련이라고 해요. 응? 맹매화다. 모호의 얼굴이 미소에서 똥 씹은 얼굴로 바뀌었다. 이화련은 무림의 소문난 말괄량이었다. 981방의 인물이라면 이 냉매화를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평소 자기 벼로를 매화신녀로 여러 사람 앞에 소개하고 있었으니 이는 자칭 매화신녀이고 강호에서는 그녀를 냉매화로 불렀으며 그녀의 검은 언제나 자비가 없었고 이는 악인에게 더욱더 치명적이었다. 후후후. 아, 화산의 유명한 화산파 신녀였군요. 모호는 급히 이건에게 전음으로 말했다. 형님, 앞에 있는 여인은 화산파의 신녀가 아니라 장문인의 무남동녀인 화산파 말썽꾸러기 냉매화라는 소저요.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둘은 이 못된 송아지에게 들이받쳐서 엉덩이에 불이 날 것이오. 우리는 정말 아수라 지옥인 위험한 상황 앞에 놓였단 말이오. 정말이냐? 순간 무호는 전음으로 이건에게 다급하게 이야기하였고 이건도 전음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이건은 속으로 웃고 있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연학 작가님의 영웅불사지체를 보다 빨리 보시거나 초인전을 이어서 보시고 싶으시다면 원스토리 어플 내려받으시고 초인전이나 영웅불사지체를 검색하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추후 영웅불사지체 일부 제국의 후에는 원스토리와 리디북스에서 단행본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웅불사지체 2부 제국의 불사오는 원스토리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